직접 가보신 부자들의 집은 대체 어떤 점이 다르고 또 가구가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좀, 이태리 와 비싸다. 그분들은 확실히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부자들의 집에 꼭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는 필수입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저는 정리라고 되게 강조를 드리는데, 정리는 단순히 보기 좋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을 두되 누구라도 우리 가족이 직관적으로 쉽게 찾고, 제 시청자분들의 집을 마음까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당연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뭔가 당연히 플러스 되는 거 있겠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플러스 되는지 오늘 방송에서 천천히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리 컨설턴트로서 일하시면서 지금 몇 개 정도 집을 방문하신 거죠? 뭐 하루에 2집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일요일도 쉬지도 않고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일요일이 쉽니다. 개수를 몇 개냐라고 말하면 한 5천여 집 정도. 와. 네. 그러면 이제 정리 어쨌든 요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무슨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뭐 당연하죠. 그 고민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정리 의뢰하는 분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뭔가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많은 물건들을 다 넣고 싶은데 넣을 곳이 없습니다. 없어.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도 안 되고 인테리어 하려고 했는데 네. 비용이 너무 비싸고 좀 해답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 계속 답변해 주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공간을 늘려드리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물건이 너무 좋은 물건도 아닌데 오래된 물건인데 버려야 될 건데 그 물건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좀 버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제안도 많이 드리고 설득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왜 못 버릴까요? 다들 그러시죠. 아까워서 언젠가 아까워서. 쓸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젠가 입을지 몰라서. 네, 돈 주고 산 건데 추억이 있어서 네. 하지만 그런 것도 버려야 한다는 건가요? 글쎄요, 뭐, 버리는 것이 정리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버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고, 사실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버려야 돼요. 당연히 그거 버려야 되는 집도 있고, 또 남겨야 되는 집도 있어서, 그건 좀 각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자세하게 그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질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채널이 재테크 채널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정리를 요청하면 네. 그래도 조금 일반 사람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맞습니다. 거고 진짜 부자분들도 훨씬 많겠죠. 맞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돈은 있고 내가 정리는 잘 못하겠으니까 요청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직접 가보신 부자들의 집은 대체 어떤 점이 다르고 들어가자마자 뭐 막 좋은 기운 느껴지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좀 뭐가 달라요? 일단은 넓죠. 집이 넓고, 크죠. 또 가구가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좀 이태리 와 비싸다. 네. 저건 어디서 이제 하여간 너무 깨끗하고 뭐 환기도 잘 돼 있어서 네. 은은한 향기 나오고 네. 조명도 비춰지고 네. 너무너무 예쁘죠 일단. 네. 네, 깨끗합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들고요. 또 저 또한 많은 경험이 있어도 이 집에서 왜 나를 불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깔끔한 면은 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확실히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돈이 있고 그 맞습니다. 공간을 꾸밀 수 있을 만한 현금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의 집에 꼭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금고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치자면은 뭐 서재 공간, 서재. 드레스룸, 뭐 운동 공간, 또 어떤 분들은 뭐 명품존, 명품촌? 명품존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은 그 식탁 위에나 책상 위에나 생화가 늘 있더라고요. 생화요? 네, 조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들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물건이라고 아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 생활은 이제 거기 일하시는 가정부님이나 그런 분들이 준비가 가능하니까. 네, 꽃배달 서비스를 받으시더라고요. 하긴 은행에서도 그런 꽃배달 서비스로 뭐 계속 교체해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생활을 늘 유지하신다는 그런 점이 그 생활의 습관이 하나에 배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이분들은 왜 저 식탁에도 생활을 시들지 않게 관리할까라는 저도 궁금증을 갖게 됐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중복되는 점을 보고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지금 대표님 뒤에 있는 거는 생화 같은 조화입니다. 제가 꽃시장 직접 가서 메시 갔다가 어떤 게 진짜 같아 보일까? 비쌀수록 제가 도저히 관리를 할 수는 없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궁금한 한 가지가 명품 존이 있다 했잖아요. 네. 진짜
어떤 분들은 뭐 부자들이 오히려 더 아낀다, 더 네. 검소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부자분들 많이 만나면 저는 확실히 깨달은 건 부자분들이 더 검소하다라는 거기보다는 맞습니다. 부자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사실 똑같은 돈을 써도 맞습니다. 훨씬 그분들한테는 작은 돈이잖아요. 사실 그 분들한테는 가소비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자분들은 명품들이 충분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서는 막 가소비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한테는 그냥 우리가 뭐 라면 한 그릇 사 먹듯이 약간 그런 돈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잣집을 많이 가보면서 소위 말하는 명품이 쌓여 있거나 명품이 뭐 3, 40개씩 백이 있는 거 보고 와, 저분들은 왜 저 백을 저렇게 많이 사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아, 몇 천만 원에 저런 가방을 왜 꼭 저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네. 가졌는데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쓰고요. 네. 사실 그런 명품의 장점이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된다 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는.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재는요? 네, 서재도 좀 특별했는데요. 그분들의 서재에 제가 가보면서 사실 어떤 책을 읽나 제가 계속 이렇게 본 적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부를 가진 분이 이렇게 네. 재테크 책을 또 읽으시고 돈 공부를 이렇게 하신다고 마케팅 공부를 하신다고 심리학 책을 읽으신다고 사실 다양한 책을 읽으시는 건 맞아요. 결국은 자기계발서를 끊임없이 읽으시고요. 지금 24년도 아마 트렌드 책을 안 사신 부자들은 아마도 전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 이분은 끊임없이 뭔가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걸 느꼈죠. 지금 이 일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이면 트렌드 책이 나오는 걸 늘 보셨을 텐데 그렇죠. 항상 그 부자분들이 거기 예, 가면 있으셨어요. 트렌드 책이 있나요? 네, 네.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머니 트렌드 책 내고 있습니다. 부자분들 서재에 머니 트렌드도 이제 아마 네, 깔려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트렌드 책 말고는 또 다른 뭐 서재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사실 뭐 서재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인 서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자들의 서재에 가보면 사실 회장님이 본인 서재가 없는 집은 전 못 봤어요. 예, 물론 뭐 부자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분은 좀 특별한 부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서재가 꼭 있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개인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서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직접 회장님이 관리하시고 저희가 정리할 때도 이거는 이게 여기서 쓰는 거고 여기다 놔주세요. 이거는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걸 다 일부 지시하시더라고요. 서재 갖고 싶네요.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서재 창고가 있습니다. 아, 책이 너무 많아서. 네. 자, 그러면 부자분들의 옷장은요? 네. 아까 명품존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네, 네. 뭐 부자들의 옷장이나 일반인 옷장이나 뭐가 달라요? 네. 라고 말하면 글쎄요,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확실히 좋은 옷을 입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취향이 아주 확실했어요. 블랙이면 블랙, 화이트면 화이트. 아예 블랙과 화이트 딱 두 가지의 색상만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 이분은 딱 보니까 아, 취미가 뭐 오토바이를 타시는구나. 이분은 뭐 승마를 하시는구나. 이분은 골프를 즐기시는구나. 취향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부자분들 이렇게 취향이나 취미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거에서 충분히 벗어나서 내가 나만의 취향을 가질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취향이 강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아마 채우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돈 많은 부자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물건을 더 많이 사는 편인가요? 아니면 돈에 비해서 적게 사는 편인가요? 글쎄, 많이 산다는 개념보다는 뭐 개수가 많아요, 적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품질이 좋은 물건을 선택하고요. 저는 일반적인 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물건을 많이 살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많은데요. 내가 나중에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임시로 일단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부자들은 본인의 취향이 맞지 않는 물건을 지금 임시적으로 사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쇼파가 있는데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후 정리를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 해요. 3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보통 저는 잘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리시고요. 저에게 정리정돈 요청을 하실 때도 대기 걸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워낙 취향이 확실한 분들이니까 이 공간에서 뭔가 본인의 취향과 다른 네. 것들이 들어오는 게. 네, 임시로 대충 사는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흔히 현관에 또 해바라기 걸면 돈이 들어온다 같은 속설도 있는데. 맞습니다. 부잣집들은 흔히 말하는 풍수지리 인테리어 같은 걸 좀 따르는 편인가 어떠세요? 따르셔요. 아, 진짜? 네, 따르시고요. 네. 이 해바라기는 이제 너무 대중적으로 네. 이제 옮겨갔고요. 요즘에 제가 좀 특별했던 것은 달 항아리 그림, 항아리? 네, 달 항아리 그림과 달 항아리 조형물이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달 항아리를 두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뭐 그림을 곳곳에 배치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집집마다. 네. 아니 뭐 그림이야 취향이 생기거나 네.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왜 달 항아리 그림이에요? 아, 부와 운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와 약간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바라기가 좀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좀 네. 특별하게 달 항아리 쪽으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좀 집에 제발 이런 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 집에 두시면 안 좋은 물건이요. 아, 그게 있나요? 네, 뭐 안 좋은 물건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화 또는 좋아. 죽은 화분, 죽은 화분, 고장난 가전들, 고장난 가전들. 예, 뭐 주방에 가면 입 빠진 그릇, 짝 잃어버린 커피잔, 금간 그릇, 어. 뭐 녹슨, 뭐 양은 냄비들, 네. 뭐 탄 냄비들, 어. 고장난 물건 굉장히 많이 있죠. 고장난 게 있으면 왜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에너지를 당연히 받을 수 없고요. 사실 고장난 게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가볼 수 있어요. 미루는 습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보통 정리를 좀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나중에 그렇죠. 언젠가 아주 맞아요. 사소한 차이라고 전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난 거 나중에 고치면 되지. 맞아요. 그리고 반품도 빨리빨리 안 하세요. 샀는데 네. 계속 쌓아두세요. 저희 이제 사실 정리 컨설턴트 전문가님 저희 촬영장에 오셔서 너무 기대됐던 거 딱 한 가지는 이분은 우리 김 작가의 촬영장을 어떤 느낌을 받을까였거든요. 이게 아주 사적인 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고수한테 날 뭔가 검증받는 느낌.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은 원래 다른 게스트분한테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제 저희 방 3개 있는데 그러셨구나. 그중에 2개는 이제 한 개 직원 사무실, 한 개는 이제 두 번째 스튜디오. 그다음 여기 네. 거실 보여드리고 했는데 네. 좀 어떤가요 여기는? 저도 김 작가 채널 보면서 네네. 아, 저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저도 좀 생각을 그 전에 했었어요. 일단 일치하나요? 예. 아, 뭐가 일치하는 거죠? 궁금하다. 이게 너무 재밌다. 예, 왜냐면 네네. 약간 물론 작가라는 직업은요. 네. 솔직히 작가들은 정리를 잘하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가라는 책을 만들고 쓰고 하는 되게 굉장히 창의적인 고단하죠. 예,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실 어쩌면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는 좀 맥락이 안 맞고요. 네네. 집이 또 너무 깨끗하면 창의력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말도 안 되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채널 특성상 네. 또 그리고 성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늘 하실 때 보면 네. 아, 이분은 약간 좌뇌형 사람이 아닌가. 자네형 인간이 어떤 거죠? 아, 약간 이성적인 게 강한 거죠. 네, 버릴까 말까? 네. 이 선택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네. 사실 운해형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거 쓰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엄마가 예전에 나 준 건데 이건 친구가 날 사준 건데 친구가 이거 나 버리면 마음 아파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저 같은 성향은 친구가 날 줬으면 이것의 주인은 나고 버리는 것도 쓰는 것도 내 마음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사실 뭘 버릴지 안 버릴지 선택할 때 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3년 내에 한 번도 안 입었다. 어휴, 무조건 버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라고 하면 사실은 맞아요. 1년은 좀 애매하고 맞아요. 2년도 좀 맞습니다. 짧은 것 같은데 3년이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경우도 입지 않는 거. 아,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내가 썼던 물건을 버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버려야지 또 새로운 게 들어올 근데 수 그렇게 있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좋아했고 다 나한테 소중한 건데 이걸 왜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밖에는 좀 어떤 게 느껴지나요? 더 궁금한데 생각을 좀 끄집어내 주세요. 제가 여긴 좀 깨끗한가요? 한 바퀴 돌아보면서 네.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화장실, 네, 두 군데 갔다 왔었죠. 한 군데 이제 저희 5월이 사진 뜨고 있을 때는 5월이 화장실이랑. 네, 네. 네, 네. 왜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집 전체로 들어오면서 사무실 들어오면서 뭘 느끼냐면은 잘 정돈된 공간에서 좋은 기운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환하면서 환기가 잘 되니까 네. 그게 바로 좋은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화장실 딱 가보고 저쪽 화장실 딱 가봤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아주머니 오시나요? 쓰시나요? 예, 근데 너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해놓은 그런 소품 하나하나가 자주자주 관리했던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정리정돈 잘 하시는구나. 뿌듯하다. 네. 아니, 진짜 정리정돈 잘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은 정리 좀 해란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전문가에게 또 검증을 받으니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더 열심히 인터뷰하도록. 나중에 이제 정리 좀 잘 하시는 분을 만나셔야 그게 근데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저는 깔끔하게 놓는 스타일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설거지 사실 밀릴 때 있죠. 네, 그럼요. 근데 하루 이상은 밀리진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사귀는 이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맞아요. 뭐 그 이성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지러운 스타일 있고 뭐 정리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랑 이제 반대되시는 분을 만날 때는 약간 피곤한 부분이 아무래도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다툼이 되거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저 또해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세계에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뭐 또 이 집 정리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다고요? 글쎄요, 저는 네. 쉽게 말해서 설거지는 직접 한다. 자기 전에 꼭 한다. 이렇게, 직접 한다고? 네.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직접 하진 않더라도 위임을 하지만 저는 바로 즉시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설거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네. 정리정돈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살림, 청소, 정리정돈, 청결, 이 아주 사소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지킨다는 거. 그 점이 정말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할지 모르지만 지킨다라는 게 네. 어떤 의미죠?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래요. 아니, 그럼 정리정돈한다고 부자 돼요? 정리정돈한다고 성공해요? 그렇죠. 정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집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꾸준히 지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죠. 일상이고 시간인데 반복인데 그 부분을 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물건을 내가 통제하고 사신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집안일이라고 남들이 치부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분들이 직접 하든 위임하든 그 루틴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좀 통제한다는 말 되게 와닿네요,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집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게 어디쯤 있는지 알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옷이면 그건 왼쪽 옷장에 몇 번째 정도쯤 최고입니다. 최고.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약간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좋은 습관.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맞습니다. 하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청결과 정리정돈과 청소에 위임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래서 다르구나. 사람들은 바빠서 정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바쁘니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연계된 질문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부자들이 여유가 있으니 공간도 잘 맞습니다. 꾸미는 거지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할 수 있고 나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못해 이런 건 맞습니다. 나랑 관계없냐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맞습니다. 말씀이 있다면요. 저의 유튜브에도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네. 아니 집이 넓으니까 자기 공간을 갖고 서재를 갖는 거지 아니 집이 좁은데 무슨 내 공간을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그렇죠, 어딨냐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부자들은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중요하게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갑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내 공간은 없어도 돼요.
아내분도 그랬고 남편분도 저희는 거실에서 자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바빠요. 늘 바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 부자들은 굉장히 더 바쁘신 분인데 여유가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물건도, 자기 시간도, 자기 모든 것을 딱딱딱 자기에 맞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 저는 집에 대한 정리, 정돈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람이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맞습니다. 축에서 살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공간을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과연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지 효율성이, 못할 것 같아요. 행복성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러면 나는 원래 정리 못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정리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딱 한 가지. 네, 저는 사실 이해 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정리를 늘 잘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많이 보니까 이제 네. 이해가 됐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는 정리를 원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누구나 다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물건이 많아져서 통제 벗어나면서 맞아요. 이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 샀는지를 알지 못하게 돼 있고요. 물건이 많아지면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물건이 섞이고 쌓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못 찾아서 또 삽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못 찾아서 또 사고 또 사니까 쌓이고 쌓이니까 섞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저 이제 너무 와닿는 건 제가 딱 한 가지 집이 정리 안 되는 게 책이거든요. 책이 그 집에 한 3,000권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촬영 공간도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책이 이제 창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했던 책이 또 와 있어. 있는지 모르고. 네. 아, 너무 공간이 가네요. 네. 자, 그럼 매일 집, 근데 어쨌든 뭐 작든 크든 시간을 많이 들이든 적게 들이든 집 정리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틀, 3일만 지나면 사실 좀 들어오진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금방 들어오지죠? 궁금하시죠? 네. 네.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청소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죠. 네. 예, 여러분 정리와 청소는 다릅니다.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 청소했는데 2, 3일도 못 가요. 청소했는데 못 찾아요. 다 버렸는데 정리가 안 돼요. 당신은 청소를 했지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리라는 것은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물건이 다 한 번은 나와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맞아. 내가 이 볼펜이 우리 집에 몇 자루 있는지 아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네, 컴퓨터 한 대, 카메라 한 대, 뭐 TV 한 대, 냉장고 한 대는 알아요. 하나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냉장고 어머 있는지 모르고 또 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청바지는 어머 똑같은 애 샀는데 또 그래서 비슷한 바지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정리를 청소랑 똑같이 하면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깨끗해지는 거. 아니요. 정리는 물건의 자리, 지정석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냥 물건을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넣고 이게 정리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인 맞습니다. 청소를 했다는 네. 가까운 거네요. 자, 근데 한국형 정리는 다르다고요. 아. 한국형 정리의 특징이 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많이 추구하세요. 요즘 집에 뭐가 없는 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미니멀 라이프 너무 좋죠.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는 어쩌면 버려서 깔끔해지는 거. 버리는 것에 집중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버리고 나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버리고 나서 정리하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건 물건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남길지 기준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또 사요. 결국은 뭐냐면 한국형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이 굉장히 많아요.
물건에도 애정을 쏟고 감정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릴 때 왠지 미안하고 죄의식까지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게 될 때는 연습도 필요하고 기준도 필요하고 생각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버리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씩 줄여가는. 아까 3년이란 시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는 10년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9년, 7년 점점 좁혀가면서 버리는 것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가야 되는데 먼저 버려서 정리해야 되는 약간 미니멀 라이프 정신, 일본식 정리잖아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게 좀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니멀리즘 열풍 따라서 물건 뭐 버렸다가 또 다시 사들으시는 맞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겪은 분도 많던데 네네. 그럼 어떤 물건 버리고 어떤 물건 보관해야 되는 이 기준점은 어떻게 삼아야 되죠? 자, 첫 번째는 결정이 쉬운 물건 먼저 버려라. 결정이 쉬운 건 뭐냐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화장품, 영양제, 약.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옷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책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책은 유통기한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전공 서적이면 이제는 버려도 되지 않냐? 예전에 부동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공부를 다시 안 하신대요. 근데 안 버리세요. 예전에 뭐 내가 전공해서 뭘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야 될 배워야 될 책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전에 내가 맞아 떨어졌지. 예전에 내가 이런 안 좋은 어쩌면 추억까지도 다 갖고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을 과거 집착형 그리고 미래 불안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정리 정도는 오늘 지금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버리는 게 되게 철학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철학적이어야 돼요.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인간관계도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연말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버리는 거에 대한 철학도 좀 있으신가요? 도움이 안 되는 분. 저도 김 작가님 채널 많이 보면서 운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 내가 무엇을 할 때 응원해주는 친구, 해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괜찮아.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런 가게 차리니? 요즘에 누가 그거 배우니? 배워봤자 소용.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좀 정리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고 싶는 시간 가지시고 정리는 또 단순히 물건을 보기 좋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공간에 맞는 쓰임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했는데 공간에 맞는 쓰임이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사실 어쩌면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고요.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인데 요즘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SNS를 보시면서 하얀 바구니에 통일되게 규격화해서 선반에 착착착착 넣은 것이 정리정돈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기도 전에 어느 공간에 어떤 물건을 얼만큼 넣을 건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수납용품 먼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더 집안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히 보기 좋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을 두되 누구라도 우리 가족이 직관적으로 쉽게 찾고 빨리 꺼내고 썼을 때 바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쁘게 접는 것에 집중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바지를 너무너무 예쁘게 접어놨는데 그 바지의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용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보기만 좋은 정리는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테리어들 보면서도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게 요즘 인테리어들을 이제 시공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게 문고리도 잘 안 나오게 해서 이제 누르고 나오고 되게 그 시각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만드는 게 추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사용해 보면 너무 불편한데? 굉장히 좀 그런 걸 되게 많이 내 눈이 편한 건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엔 문은 열어야 되는 거고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굉장히 좀 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고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동안 정리를 하면서 저도 단순히 수납 전문가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많이 물건을 넣어주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결국 왜 정리하는가에 대한 질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네. 나 지금 왜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 내가 필요할 때 이 물건을 꺼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기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2억, 3억씩 들인 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많죠. 근데 그분들이 너무 후회하는 것을 보니까 내 물건을 잘 모르니까 내 공간에 대한 고민도 없으니까 돈은 들였는데 남한테 어울리는 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살아야 될 그 공간은 어쩌면 수납장도 좀 낮아야 되고 서랍을 넣어서 허리도 굽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좋은 미니멀 인테리어, 모던풍, 북유럽풍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테리어는 저는 정리라고 되게 강조를 드리는데 인테리어를 하실 때도 정리가 먼저입니다. 정리, 아까 인테리어 보기만 좋으면 뭐예요? 내가 쓰기에 불편한 인테리어는 어쩌면 나와 맞지 않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정리 안 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면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늘 강조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실전 팁으로 가서 그럼 같은 돈으로 2배 넓게 사는 공간 활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공간을 활용할 때 네. 가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구 배치만으로도 한두 평이 더 넓어져요. 저는 정리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네. 한 평의 가격이 지금 뭐 5천만 원도 넘죠. 어쩌면 우리는 25평에 살면서 34평으로 이사를 가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지금 압축해서 물건을 두셨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34평을 간들 집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리만 잘해도 2-3평 넓혀지는 거는 어쩌면 저는 매일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실 생각하지 말고 집을 바꾸실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빼시고 공간을 재구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구를 옷장과 침대와 피아노와 책상과 책장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배치만 잘해도 집이 넓어지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복층 수납을 굉장히 좀 잘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상자 쌓는 수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런 결론은 임시 방편으로 정리된 듯 하나 결국은 또 마이너스죠. 물건을 쟁여놓고 결국은 유통기한 지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방에 정리할 때도 복층으로 수납할 수 있는 트레이나 안쪽까지 쭉 사용할 수 있게 서랍 형식으로 만들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옷장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옷장 정리 전 딱 한마디로 걸어라입니다. 걸어라.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은 옷을 걸어놓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네, 명품티 걸어놓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착. 맞습니다. 툭툭툭. 네. 근데 잘안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죠. 네. 걸어두면 늘어나지만 접어두면 구겨지고 못 찾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국민 옷걸이 세탁소를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세탁소 옷걸이를. 철. 근데 요즘에는 세탁소 옷걸이보다 너무너무 기능성으로 맞아요. 옷걸이가 많이 나와요. 덜 좀 옷이 망가지게. 네. 그래서 옷걸이도 어깨의 두께, 무게에 따라서 사실 자켓형, 코트형, 니트형 다 달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트 늘어나지 않게 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옷걸이도 있으니까 너무 이거를 접어야 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접어놓으면 쌓아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못 찾아서 또 사네요. 맞아요. 저도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어떤 옷은 걸어져 있고 어떤 옷은 접어놓는데 네. 접은 옷은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찾는 것도 귀찮으니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알뜰함. 경제적으로 내가 이득이 된다는 것은 내 물건을 알뜰하게 바랄 때까지 아주 해일 때까지 다 쓰는 것이 진짜 저는 알뜰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옷은 접는 비율을 줄이고 거는 비율을 늘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베란다랑 창고 정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대부분 가정집은 사실 베란다가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예, 베란다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이사 가실 때 넣어놓은 물건을 이사 갈 때 또다시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베란다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쓰지 않는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데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집안에 두기에는 부담스러운 물건 뭐가 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애초기? 애초기 그것도 있죠. 네, 여행용 가방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튜브도 있고요. 선풍기도 있겠죠. 온풍기도 있겠죠. 교자상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불을 압축해서 갖다 두고
책을 상자에 넣어서 갖다 두고 앨범을 상자에 만들어서 갖다 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공간에서 빼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게 자꾸 정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정리가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물건의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를 정리하실 때는 매일 쓰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쓰지만 꼭 보관해야 될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지 않은 물건이죠. 책 안 되고요. 옷 안 되고요. 가방 안 되고요. 습기에 약한 물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베란다에 놓을 물건은 정해진 거예요. 캠핑 관련이든. 캠핑 중에서도 이불은 전 두지 말라 그래요. 네. 습하기 때문에. 네. 선풍기, 온풍기, 크리스마스 트리, 여행용 가방 이런 종류만 두고 그 자리에 여름에는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선풍기가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물건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선풍기가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주방은요? 네, 주방은 동선입니다. 동선이요? 네, 요리를 하는 공간이죠. 네네. 재료를 사와서 다듬고 씻고 자르고 요리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주방 그릇도 있고 컵도 있고 접시도 있는데 그냥 빈자리에 둬요. 정수기 옆에 무엇을 두면 편할까요? 컵. 그렇죠. 그냥 정수기 위에 컵을 딱 두시면 돼요. 그 상부장, 싱크대에. 그리고 거기에 또 영양제, 차 종류. 그렇죠. 그죠? 물 마시러 갔을 때 커피 타서 먹고 물 마시러 갔을 때 컵 필요한 거고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요리할 때 가열대 옆에 조리 도구 그리고 조미료 그리고 밀폐용기를 연결시키면 반찬을 만들어서 바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수대 설거지하는 아래에는 볼, 채반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만 연결을 시키면 물건을 찾을 필요도 없고 꺼낼 때도 쉬워지고 요리하는 시간도 단축되죠. 사실 주방의 핵심은 동선입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물건이 같이 연결된다. 동선. 네. 그럼 주방에서 좀 뭘 버려야 될까요? 아, 유효기간 지난 거 당연히 버리셔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밀폐용기 냄새 맡아보면 너무 냄새 심한 거 누렇게 변색된 게 있는데 잘 모르시면 새 밀폐용기와 지금 쓰던 밀폐용기 딱 두 개를 두면 딱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밀폐용기 먼저 버리시고요. 냄비도 뭐 뚜껑 망가진 거, 뭐 밑바닥 탄 거, 또 프라이팬 코팅 다 벗겨진 거 그런 것만 버리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활용하시는 주방 정리 제품 같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방에선 대부분 뭘 쓰냐면 투명으로 트레이를 많이 쓰는데요. 보통 양념 간장 같은 거 식용유를 세워두시는데 앞쪽으로 쭉 세워놓으면 뒤에 걸 못 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얀 트레이에 칸막이 있는 거에 양념류를 넣어서 서랍으로 쭉 빼서 쓸 수 있게 그런 트레이를 많이 쓰고요. 서랍을 정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조리도구를 두었을 때 섞이지 않도록 칸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교적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뭐 2, 3천 원도 안 되고 뭐 1,000원짜리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다 있어?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항상 해드리는데 결국은 서랍 안에 물건들이 서랍을 열면서 섞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물건과 물건의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용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물건 섞이고 그럼 또 찾는데 힘들고 다음번에 또 섞일 맞습니다. 거고 계속 반복된 행동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식당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제일 먼저 깨끗한 향이 나는 곳이 바로 사실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은 어떻게 좀? 네, 화장실은 사실 습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는 습하고 아무래도 물때가 끼기 쉬우니까 저는 최소한의 물건만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는 수납과 보이지 않는 수납을 적절히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화장실 봤는데 인테리어도 예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실은 최소한의 물건을 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최소한으로? 네, 최소한. 수건, 휴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죠. 근데 수납장을 열어보면은 샴푸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몇 년씩 쓸 칫솔, 치약, 비누를 막 쏟아질 정도로 두십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은 화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습한 공간이라서 화장은 화장 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왜요? 하고요. 습한 거랑 화장이랑 습하죠. 무슨 왜냐하면 관련이 있어요? 화장품이 습하면 아무래도 안 좋죠. 그래서 욕실은 어쩌면 자주자주 청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건만 꺼내두고 사용을 한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 수납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미니멀 또 인테리어가 유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솔 나와 있죠. 청소솔 나와 있죠. 락스 나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정리가 다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집에 가보셨을 텐데, 좀 지금까지 가보신 의뢰인분들 집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연 가진 분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한 5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지하 창고가 있어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사람들은 좋아해요. 지하 창고가 있으면 물건을 넣고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사 오면서 위쪽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은 물건이 그 지하에 다 내려갔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5년에 이사 올 때 이미 한 10년 전 물건을 가지고 왔죠. 저희가 그날 600kg의 옷을 다 버렸습니다. 유행이 이미 지났고 꺼내 봤더니 하나도 쓸 물건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구나.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래에서 600kg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위에 가서도 정리를 하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걸 버려졌어요. 그래서 남편분도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좀 트러블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늘. 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냐? 이제 왜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집은 2개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집을 정리 정돈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봤어요. 크리스마스랑 식탁에 생화 크리스마스용 꽃을 꽂았어요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집을 정리하고 나니까 자기네 집 뷰가 이렇게 좋은지를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항상 물건과 가구들이 깍깍 차 있었잖아요. 건조대에 빨래 걸려져 있죠. 물건들 쌓여 있죠. 근데 싹 치워놓고 나니까 전망도 보이고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차 마시면서 강의 들으시고 뭐 배우러 다니신대요. 남편분도 너무 좋아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단순히 물건을 정리했는데 이분이 삶이 달라지잖아. 이분이 가족들과 관계도 개선이 되잖아. 그리고 소비가 완전히 줄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리라는 게 성공하려고 하는 거, 이 정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리는 반드시 걸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전 강조합니다. 혹시 연예인분들 집에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가죠. 네. 많이 어떤가요? 연예인분들 집은 좀 특별한 거는요. 팬들이 주는 선물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잘 못 버리겠네요. 네, 연예인분들 집에 갔을 때는 제가 추억존 항상 그것을 만들어 드려요. 네. 일반인들 집엔 없죠. 왜냐면 수시로 물건들이 오고 선물을 받고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정리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공간을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여기에 이렇게 착착착 두었다가 시간 났을 때 확인하시고 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특별한 옷들이 좀 있죠. 뭐 가수들은 무대복이 있을 거고 탤런트들도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시간도 바쁘고요. 물론 관리해 주시는 분은 계시지만 글쎄 일반인 연예인 뭐가 달라요?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분들이 입는 일반 옷이 아닌 그 외적인 물건들이 좀 있죠. 상패도 많고 상도 많고 본인들의 추억도 많고 그래서 그런 추억의 공간을 좀 공을 들이는 편입니다. 자, 집 정리를 통해 삶이 바뀐 분도 뭐 굉장히 많은데 집 정리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 걸까요? 글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왜 지금 정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정리하셔서 집을 넓게 만드셔서 뭐 하시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결국은 뭐냐면 물건을 꺼내고 넣고 찾고 하는 그 시간을 절약하겠죠. 맞아. 그거 되게 크죠. 그러면 네, 성공하는 사람들 아마 너무도 잘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전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시간을 물처럼 썼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보내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빨리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미 생활도 그렇게 하시대요. 시간 빨리 보내서 좋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좀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저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시간은 돈을 버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정리하면 뭐예요? 당연히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물건을 찾느라고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보내고 남편도 보내고 아이들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로 따지면 그 시간의 손실이 경제적으로 엄청납니다. 하루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난 그 사람 공간에서 맞아요. 몇 년을 보내니까 맞아요. 합쳐지면 네. 그래서 못 찾아서 또 사죠. 돈 낭비, 시간 낭비지, 에너지 낭비인데 결국 뭐냐면 물건 자꾸 사니까 집이 좁아지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사를 가요. 70평 가도 좁고 100평 가도 좁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정리가 안 돼서 이사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래요. 이사 가도 안 될 거리요.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물건이 많은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집이라는 공간이 편하게 쉬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뭔가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죠. 그래서 도서관 가고 그래서 카페 가고 그래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이 정리가 된다면 내가 그 시간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줄이고 생기잖아요. 그것을 나한테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 말씀하신 동선과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적 정리 같은 맞습니다. 거에서 저 되게 와닿는 게 우리가 늘 보면 휴대폰이 늘 배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유튜버이고 워낙 많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해서 항상 휴대폰이 제 옆에 있는데 그럼 이제 충전기가 늘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이제 한두 개 있으면 이제 여기 꽂았다가 두고 갔다가 맞습니다. 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왜 내가 휴대폰 충전기 이 얼마 비싸지도 않은 거를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할까? 네. 그래서 제가 가는 주요 동선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내가 일하는 컴퓨터 앞에, 그 다음에 내 자는데, 네. 그 다음에 내 뭐 커피를 많이 식사하는 곳 옆에, 그냥 다 그걸 다 꽂아놨거든요. 아우, 그리고 잘하셨어요. 휴대폰을 가져가서 그냥 이제 글로 가서 그쪽에 꼽는 거죠. 아, 맞습니다. 동선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장소 하는 일에 딱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네. 정말 시간 절약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책에서 좋은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것이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좋은 집 만드는 가장 쉽고 간단한 습관 알려준다면요. 뭔가 물건에 미루지 않기인가요? 네, 뭐 당연하고요. 네. 네. 미루지 않고 많이 사지 않고 한꺼번에 네. 사지 않고 너무 많은데요. 네. 물건의 제자리를 좀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뭐 멋지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네. 책장 한 칸이라도 우리 가족의 약속인 거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열쇠를 두시고 여기에 안경을 두시고 여기에 지갑을 두세요. 이 자리는 아빠 자리야. 여기는 아무것도 두지 말자.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자리를 지정하다 보면 물건이 섞이지가 않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 아이의 그런 공간에 경계가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네 옷, 내 옷,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자 하나하나의 공간도 중요하고 공동 공간도 중요하니까 물건의 지정석, 집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맞아 집 정리에 좀 도전하고 싶은 분들 이 영상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부와 행운을 좀 부르는 집 정리 꿀팁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고 간다면요. 네네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첫 번째 물건을 한 종류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집 정리를 다 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집 프로젝트 이제 집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데 부피가 가장 큰 걸 정하시는 건데 책에서 내가 정해도 되죠. 내가 책을 좋아해. 근데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먼저 모으시는 거예요. 내가 옷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 패딩을 먼저 모으시는 거예요. 그거가 끝이에요. 오늘 할 일은요. 그러면 모으는 것만으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왜 오래 안 입었지? 어머, 나 이거 살라 그랬었는데 어머, 그동안 내가 이걸 왜 못 입은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어머, 이거 왜 안 입었던 거야? 그러면 뭐예요? 올해는 패딩을 안 사게 됩니다. 그것이 정리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리해야지, 버려야 된대. 버려야지 정리된대. 이러면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결국은 정리라는 것은 재고조사예요. 재고조사와 우선순위를 만들어가는 거. 내가 가진 물건이 많은데 그중에서 최고로 나한테 어울리고 맞고 쓰기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쓰자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네. 오늘은 뭐 화장실, 맞습니다. 내일은 옷, 네네. 내일은 책. 맞습니다. 하나씩만 해도 집 정리 네. 충분히. 왜냐면 네. 집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부엌, 베란다 몇 개 없잖아요. 네. 쪼개서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정리하시면서 집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이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일까요? 네, 가장 투자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도 투자하셔야 되고요. 시간도 투자하셔야 되고 에너지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정리 못하는 게 아니라 집이 좁아서요. 바빠서요. 힘들어서 더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돈이 많고 성공하신 분들 넓은 집에 사세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넓히려면, 집을 더 아늑하게 만들려면, 집을 더 부와 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정리는 필수입니다. 저는 되게 와닿는 게 사실 집 정리도 저는 습관이고 이것 또한 저는 하나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드는 게 제가 서울에서 원래 2평이나 3평이나 고시원에서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6평 원룸, 그 다음에 뭐 9평 오피스텔, 그 다음에 10평 빌라, 그 다음에 뭐 24평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지금 더 큰 곳에 있는 건데 저는 옛날부터 되게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2평, 3평 고시원 살 때부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아는 친구가 한 10평이 좀 넘는 이제 빌라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더럽게 사니까 야, 네가 지금 좁은 데 사니까 깨끗하지. 너도 나중에 공간 넓어지면 더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들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집 크기랑 약간 좀 무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관심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핑계가 집이 크면 정리를 난 잘할 거고 집이 큰 사람들이 정리 잘하는 거지. 나 약간 면피하기 위한 용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 크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집 정리를 잘 한다면 그게 나의 시간과 공간의 그런 효율성을 높여줘서 내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 네. 2024년도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정리만 잘해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미루시지 마시고 2024년도에 자, 첫 번째 계획 정리 정돈 하자. 네, 알겠습니다.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망설이지 않고 제 방 옷장 정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옷장이든 책장이든 뭐 하나 딱 정하고 그거 며칠 동안만 하셔서 내년에는 새로운 집에서 깨끗하게 살면 여러분들 2024년도 훨씬 더 좋은 행운과 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희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